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64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를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특별 방역 점검 주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새 최근 확진자 수는 비슷하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 주초 500명대, 주중 600, 7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이? 예, 뭐 증가 추세는 아니고 정책이라고 보겠지만 564명이라는 건 뭐 거의 지금 주 평일 평균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일보다 137명이나 감소했지만 사실은 진단 검사 수가 뭐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주말은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좀 부정적인 면 양성률이 3.4%로 항상 올라가고요. 주말이면은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람도 27.6%고 또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에도 91명이 나와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26.3%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라는 뜻이죠. 네. 또 아직도 이 변이주 확산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걸 얼마나 빨리 늦출 수 있느냐,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주일 동안에 사망자가 57명이어서 사망률 자체는 굉장히 억제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2주간만 보면 0.72%고요. 예. 지난 4월 한 달만 보면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0.5%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 달에는 조금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는 160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50명씩이나 나오는데 실제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 이 예방접종들의 효과 또 선제 검사들의 효과, 즉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이 고령층의 고위험군들이 집단 발생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 나온다 할지라도 확진자가 수명에 불과하다. 한 자릿수에 항상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영국 변이주라는 것이 한번 확산되면 이런 상황이 절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40, 50대에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 바로 옆에 나라 일본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영국 변이주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백신 접종의 효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만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경우를 보니까 예약률이 23.4%에 불과합니다. 이 예약률을 좀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본인도 문제고 주변의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겠죠. 네. 지금 이틀 동안 했는데 앞으로도 며칠 더 하겠지만 또 내일부터는 65세부터 69세까지 예약을 받는데 네. 과연 이 동의율이 얼마나 될지 참 지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따져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저보다 그렇게 못할까요?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이 굉장히 무서운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2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예.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일단 그 혈전증이 생긴 환자는 한 명 있었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예.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젊은 층에서 남자들에서 심근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 파이자 같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아닌 얀센이나 이런 좀 미국은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얀센 같은 걸 맞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질병 자체는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너무나 드문 상황이고 조기에 진단하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인들은 이 혈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답답한 부분은 12주 이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답답하지만 일단은 1차 접종이라도 받고 나면은 86%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2주 정도만 1차 접종 받고 2주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혹시라도 감염이 되어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중증의 부작용 사례라는 것은 신문에 자꾸 보도되고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무서운 것이지 실제로 우리 고령층들에서는 거의 없고 또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항상 이 이상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을 집어넣는데 아무 반응도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조치를 잘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 예방접종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은 감염되었을 때의 그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절대로 차례가 왔을 때는 예약하고 맞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일부의 그 불신 같은 게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상황입니까? 유럽도 사실은 그렇죠. 예, 불씨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안 맞는 건 아닌 것이고 또 독일의 경우에서도 사실은 60대 미만을 안 맞기로 했다가 그걸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맞게 했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40세로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고령층에서 전부 맞췄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편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든 40대 이한 다른 걸 맞출 수도 있고 예. 상당히 그 접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느냐. 우리 목표는 6월 말까지 이 6월 19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인데 예. 이 연령층이 다 접종만 받는다면은 사실은 무섭지 않은 질병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우리가 이 변이주들이 확산되지 않고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서 접종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은 7월부터는 완화된 상황 또 독감 비슷한 정도의 독감보다는 약간 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망률이 0.1% 전후라면은 전혀 무섭지 않은 질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도 상당히 완화는 할 수가 있지만 뭐 올 연말까지 마스크를 벗고서 다니는 상황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홍남기 총리 대행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23명 가운데 22명은 확진이 됐는데 그중에 확진 안 되는 한 분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맞은 분이라고 해요. 이게 과연 백신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모르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분만 뭐 접촉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2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부 걸렸는데 한 예. 명만 안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방접종의 효과로서는 이 자기 자신의 증상이 경증, 무증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감염 예방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항체가 완벽하게 생기면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감염이 성립되지 않고 퇴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 예방접종을 1회라도 맞고 2주 정도 지나서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면 감염 예방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아주 드물 수가 있죠. 이렇게 전형적으로 예방접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 네네. 주변에서. 사실은 접종을 받았는데도 가볍게 감염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매대하지는 못하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맞으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를 금지해 왔었는데 앞으로 이 대면 면회도 조건 하에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다면은 서로 면역이 된 사람들끼리는 미국의 CDC 이 권고에서도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마스크도 벗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린 젊은 사람들은 맞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7월이나 돼야 맞기 때문에 일단 6월 말까지 이 고령층들이 다 접종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한쪽이라도 면역이 완성되었다면은 일단 대면 이 접견을 허용하겠다 하는 네. 것인데 이때도 이제 주의 사항이 있겠죠. 마스크 그것도 보건 마스크 꼭 쓰시고 네. 비닐 장갑 끼시고서 그러고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대면 면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측 중에 한쪽이 고령층의 입소자분께서 만약에 면역이 안 되셨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면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의료기관에 종사한다든가 뭐 대상이 되어서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면회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후에 2주가 지나서 대면 면회는 허락이 되지만 고령층에 있어서 면역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고령층에서 면역이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은 설사 젊은 사람들이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 감염이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마 대면 면회를 허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당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어를 지금 면회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한 빨리 풀고는 싶지만 이것도 또 이 감염을 막는 범위 안에서 풀어야지 막 예. 이 수칙을 잘못 만들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그 백신에 지금 가장 먼저 서두를 부분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이네요. 핵심이죠. 지금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 위중증 사망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사망률 위중증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60세에서부터 지금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감염되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체 사망자의 95%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 계산상으로 따져도 60세 이상이 전부 맞는다고 그러면은 사실 5% 정도밖에 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독감이나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6월 말까지 60세 이상이 적어도 70% 이상을 접종을 받는다면은 그 안에서의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숫자가 70% 이상 적어도 초기에는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 90% 이상 동의율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은 뭐 60%, 70% 이렇게 되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좀 거부감이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기보다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감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부작용 사례는 고령층일 경우는 특히 낮다 하는 예.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르신분들은 또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어제까지가 360만 넘는 1차 접종 백신을 우리나라 국민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하루만 보면 하루 신규 접종자가 10,000명 정도, 10,000명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15만에서 20만 명 있는데 어제는 확 줄었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많이 맞출 때는 26만 명까지 맞췄고 그렇군요. 예, 예. 4월까지 300만 명을 좀 넘게 10% 이상 초과 달성을 했는데 네네. 이때 좀 너무 많이 맞추셔 갖고서 지금 현재 아마 재고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자의 2차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대상 인원들 접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의 문제이죠. 예. 파이자가 한 500만 도즈, 25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가 723만 명분이 6월 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물량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서 뭐 하루에 100만 명 이상씩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맞출 수는 있지만 이 수급이 확실하게 이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파이자도 좀 걱정되는 게 항상 수요일 날 들어오는 물량이 예. 뭐 43만 회분 이 그렇게 많지 않죠. 수량 자체가 지금 몇 주일 안 남았는데 6월 말까지 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예.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뭐 정부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대로 다 들어와서 맞출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 사지저림 등의 증세를 보인 강원도 경찰이 뇌출혈이란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한테서 나타나면서 또 경찰관이고 뭐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예방 접종을 받은 후에 나타난 결과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보다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접종 받은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이 상당히 많고 또 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증상들이 기저질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가벼운 뇌출혈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백신에 의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이런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인과관계는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그 내용만 보면 사지마비 정도가 온 정도고 사실은 뇌출혈이 보통 한쪽에 우리 중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한쪽 뇌에 생기게 되면 반신에 저림 증 마비가 오면서 결국은 회복이 안 되면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가볍게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후는 좋아서 아마 완전히 회복은 될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회복은 잘 되시고 인과관계도 잘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들어서 어제 확진자를 보니까 18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 군인 신분도 있고요. 다른 뭐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제주도는 이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입도하면서 접촉하면서 감염이 되고 그 감염 확산이 수습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렇게 18명씩 나오는 상황이 드물었었고 네네. 또 이 내부에서 섬 안에서 일어난 또 학생들의 감염들이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여기서 제주도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19가 오래 가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고 이것이 학생이 감염이 됨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일부 전파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PC방 가고 뭐 학원 가고
또 목욕탕도 갔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찾아갖고서 조기 격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퍼지지는 않을 것인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서울 수도권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찾아내고 수습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서 예. 앞으로도 이 제주도만 해도 지금 선제 검사들을 많이 해서 미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요새 저번 주만 해도 그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광객들이 서울 수도권부터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갖고 들어간 것이죠. 네. 하지만 문제는 그분들은 무증상으로 사람들이랑 접촉해서 감염이 되면서 N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학생들한테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외부에서는 왔지만 그 중간이 무증상 감염으로 조용한 전파라는 의미가 중간 단계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한 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주변을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차 전파, 3차 전파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 환자의 감염원은 거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지금으로 봐서 뭐 30%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원 불명이라는 의미는 찾아낸 다음에 그 안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70% 정도 된다는 것이고 감염원부터 시작하면 그 감염원 자체는 잘 알 수 없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은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접촉한 사람들을 다 격리를 하면서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죠. 네. 이웃나라는 일본만 봐도 어떤 때는 양성률이 40%씩 나옵니다. 예. 이 얘기는 접촉자를 격리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인도 같은 데는 더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방역 상황이라는 것은 이 방역 통제만 잘 한다면은 6월이 지나면 굉장히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 유통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무증상자를 걸러낼 수가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목적의 문제죠. 내가 무증상인데 그냥 해봤는데 감염되었을 경우 충분히 위음성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몇 사람들이 아주 가벼운 건태감, 뭐 컨디션이 나쁜 정도를 나타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진단검사 받으러 갈까요? 그 정도 가지고서 열도 아주 미열이 나거나 기침도 그냥 장기침 정도 했을 때 예. 이 증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가진단 키트로 한번 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전체를 다 PCR 검사를 해야죠. 이런 자가진단이 아니라 예. 이게 PCR 검사를 함으로 해서 선별 검사의 의미로 우리가 못 찾아내던 유증상자이면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을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면은 집단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사람이 그날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날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에서 좀 시간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이 집단 감염이 한번 일어나면 사실은 지역 사회로 퍼져서 가족, 학교 뭐 여러 군데로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몇 군데만 막아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내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다니겠다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키트의 장점이라는 것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또 집단에서 이 집단 감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 유용한 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13억 인구라고 하더라도 40만 명 넘게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4천 명 넘게 사망자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서 곰팡이균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나온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연관된 상황인 거죠?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예.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 곰팡이라는 게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데 꺼멓게 있는 곰팡이가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주변에 있는 그런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감염돼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도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이 코로나 환자들이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코로나를 치료하는 중에 덱사메타손이라는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사용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랑 달라서 처방이 없이도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이런 스테로이드제라는 것은 면역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병증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나을지는 모르지만 감염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감염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곰팡이 같은 것들이 감염됨으로 해갖고 실명이 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당뇨병이 있거나 또 평소에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곰팡이 감염병일 수는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인도의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처방 없이 약을 쓸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그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그 증상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너무 과량으로 장기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넌센스인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인도에 국한된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아무리 환자가 많이 나와도 예. 코로나가 그 치료가 마친 후에도 스테로이드를 아마 복용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질병 자체는 굉장히 무섭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